아, 안녕하세요, 복립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일이고요. 오늘 오전 9시 33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월 달 내지 7월 달에서는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한마디로 왜? 유동성이 감소하는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TGA 잔고가 늘어날 수 있어서 한마디로 코인 시장에는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 좀 봐야겠죠. 그래서 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에 영상을 좀 복귀해보면, 전에 영상을 복귀를 좀 해보면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두 번째 매물대에서 최소한의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 대략적으로 여기 102K 그리고 여기 103K 대략적으로 평균 여기 102.8K에서 롱을 들어가기로 했죠. 102.8K에 롱을 들어가려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매물대까지 많이 떨어진다면은 뭐 94,200 여기 부분에서 롱을 진입하겠다. 그래서 보니야 너는 어떤 식으로 좀 한마디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데, 선물 매매를 하고 있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비트코인 단기적 분석을 좀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단기적으로 본인이 좀 어떻게 보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지 저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 저항으로 한번 차트를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끄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보시면은 저는 좀 지지 저항 매매를 어떻게 했냐, 여기 전에 있던 고점 있죠, 고점 있죠, 그리고 여기 저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이었냐라고 했을 때 여기 111 968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 110 700 여기는 한번 있습니다. 고점끼리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 여기를 이어보면은 어때요? 107 263 107 263을 이어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한마디로 하락 채널이 완성이 됩니다. 하락 채널이 완성이 된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뭐냐, 만약에 이 하락 채널 하방으로 이탈했는데 캔들이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간다? 대략 여기 하락 채널의 상단선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크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은 이러한 프랙탈을 많이 봤겠죠? 한마디로 이걸 저는 하나의 법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 높은 확률로 반복되는 패턴이다. 높은 확률로 반복되는 법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한 후에 재차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이탈했던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된다? 트랩이 된다. 그죠? 그리고 페이크 무빙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탈한 거는 한마디로 낚으려고, 한마디로 어때요? 롱을 죽이려고 떨군 거고, 그리고 재차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이제 숏을 죽이기 위한 한마디로 큰 상승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 영상에서 보면은 대략 2층 매물대까지 오면은 대략적으로 공통적인 반등이 나온다. 신고점을 갱신하러 가는 상승이냐, 또는 약 반등 후에 다시 1층까지 떨어지는 하락이냐. 상승이 아니죠, 하락이죠. 잘못 썼네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말씀드렸습니다. 하락 채널 하방으로 이탈한 후에 재차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는 높은 확률로 어떻게 된다? 높은 확률로 보시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 들어왔죠? 좀 눌리더라도 A, B, C로 어디까지 올라간다? 다시 한번 뭐야?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A, B, C로 색깔을 좀 바꾸자. 헷갈리니까.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볼게요. 저 높은 확률로 얘가 이렇게 눌렸다가 최종 목적지는 여기 전에 있던 고점을 이은 이 저항 라인 상단선까지는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못해도 저는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어때요? 캔들을 비비다가 전에 있던 고점을 넘기는 진짜 찐 반등이 나오던지, 또는 비비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야?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크게 떨어지는, 한마디로 움직임이, 한마디로 좀 크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여기 1층까지 가야 되니까 94K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뭐 크게 하자. 크게 대략적으로 엄청나게 좀 크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어디?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여기 2층 매물대 최소한 못해도 여기 2층 매물대, 여기가 뭐라고 했죠? 2층이라고 했죠? 1층 매물대는 어디예요? 1층 매물대는 여기죠. 보시면은 여기가 1층, 그쵸? 그리고 여기가 대략적으로 매물대가 많은 2층 매물대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최소 못해도 여기 2층 매물대에서 일륜적인 반등은 나올 거다. 어느 정도 공통적인 상승은 나올 거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재차 떨어져 가지고 이 1층 매물대까지 가냐, 또는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오냐, 한마디 두 가지 중 하나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통적으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이렇게 봐요. A, B, C로 크게 올라가서 최소 못해도 여기 하락 채널에 상단선까지는 올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복리야, 그럼 넌 어떻게 좀 매매를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좀 이런 식으로 좀 봤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어디서 복리야 그럼 너는 롱을 어디서 들어갔는데?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얘가 제가 생각한 구간까지는 안 왔어요. 어디? 여기 102, 868, 102.8K까지는 안 왔어요. 그래서 복리야 너는 뭐 롱을 어디서 탔냐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드렸죠. 대략 이 주황색 부분, 한마디 주황색 캔들, 여기서 저는 뭘 들어갔다? 롱을 들어갔다. 왜? 여기서 얘가 지속적으로 비비면서 저점이 계속 높여주는 움직임이 보이고, 계속적으로 이 주황색 매물대 위로 올라타려는 움직임이 나와서 저는 이 주황색 매물대 대략 104.4K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104.4K 정도, 여기 구간, 여기서 들어갔어요. 104.4K 구간에서 저는 뭘 들어갔다? 롱을 들어갔다. 롱을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최소한 공통 구간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전에 있던 고점과 고점을 이은 이 고점 저항라인까지는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식으로 좀 매매할 거냐, 여기 말씀드려볼게요. 단기적으로 복리는 대략 12시간 차트 주황색 이평선 대략 104.4K 부근에 롱 들어갔죠. 이거를 어디서 익절해준다? 보시면은 하락 채널 상단선에서 반익절 50% 정도 익절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돌파 시 반익절,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할 예정이다. 그리고 평단가의 스탑로스,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선물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좀 매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매매할지 다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100.4K 12시간 차트로 봤을 때 여기 주황색 이평선 부근에서 롱을 들어갔으며, 저는 대략 여기 상단선 하락 채널의 이 상단 저항선까지 오면은 여기서는 50% 반익절하고, 또 올라가면 여기서 또 50% 반익절하고, 나머지 또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만약에 제 평단가까지 온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뭘 건다? 스탑로스 SL, 이 평단가에서 SL 스탑로스를 걸 예정이다.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장기적 분석 봤을 때 저는 높은 확률로 그래도 최고점을 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복리야 너는 왜 높은 확률로 최고점을 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왜 저는 복리야 너는 높은 확률로 최고점을 넘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거거든요. 여기서만 보더라도, 첫 번째 불장 상승에서 보더라도 같은 법칙 패턴이 있다. 뭐냐?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큰 상승이 나오면서 전에 있던 고점을 넘겨줬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패턴 이건 뭐예요?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전 고점 넘기는 상승이 나왔다. 이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 볼까요? 두 번째 패턴 부장 때 눌렸을 때 두 번째 패턴 가서 보자고요. 두 번째 패턴 가서 보면은 대략 여기 구간이에요. 여기 구간 보면은 이때도 반복된 게 뭐예요? 주황색 구간까지 눌리면은 주황색 구간까지 눌리면 전에 있던 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나왔다. 그죠? 나왔죠? 이것도 또 패턴이 반복된다. 대략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전 고점 넘기는 상승이 나왔다. 이때도 패턴이 또 반복이 돼요. 어떤 패턴이 반복이 되냐? 주황색 눌리죠. 주황색 눌리죠.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죠. 그리고 전에 있던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된다. 그죠? 이 패턴이 지금 반복이 된다. 여기도 또 볼게요. 주황색 이평선 가서 보겠습니다.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또 전에 있던 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출현했다. 세 번째도 똑같아요. 세 번째 패턴도 똑같다. 대략적으로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어디 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왔다. 한마디로 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항상 나왔다. 항상 매번 이거는 반복된다. 이거는 현재 100%다. 깨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패턴이 깨진 적이 없다. 패턴이 100%다. 왜? 지속적으로 쭉 올라가다가 첫 번째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전에 있던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다음 부작도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가서 쭉쭉쭉 올라가서 주황색 이평선 처음 닿았네. 그리고 주황색 이평선 이때는 못 넘었어요. 그리고 주황색 이평선을 닿으니까는 어때요? 전에 있던 고점을 넘기는 상승은 출현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패턴 또 볼게요. 세 번째. 여기도 보시면은 주황색 이평선은 안 닿았죠? 주황색 이평선 여기서 처음 닿았죠? 처음 닿고 나서 또 전고점 넘는 상승은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그러면은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된다면 네 번째 패턴에도 또 반복되지 않을까?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어디 전고점 넘기는 상승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에 또 패턴이 반복되지 않냐? 왜? 이번에도 가서 보면 신기하게도 이번에도 가서 보면 어디까지 눌렸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어디까지 눌렸냐?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 넘는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높은 확률로 전고점을 넘는 상승 이번에 나올 것. 높은 확률로 저는 전고점을 넘는 상승은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셔야 돼요. 주황색 이평선을 밟고 나서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고점 한번 높여주고 그 다음에 크게 대폭락을 합니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여기도 볼게요. 주황색 이평선을 밟고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출현한 후에 그 다음에 곧 있어서 대폭락이 나왔다.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이게 반복이 된다. 그나마 이게 반복이 안 되었던 적은 이때 딱 한 번. 이때 주황색 이평선 닿고 전고점을 넘는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이 패턴. 그래서 둘 중 하나겠죠. 둘 중 하나다. 뭐냐? 둘 중 하나다. 첫 번째 확률은 뭐예요? 50% 확률. 반반이죠. 주황색 이평선 밟고 이평선까지 눌리고 전고점 넘는 상승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대폭락 나온다. 두 번째 확률.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그냥 불장 스타트. 그래서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때처럼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그냥 어떤 식으로 그냥 부장 올라가는 스타트 라고 보거든요. 둘 중 하나가 될 건데 저는
저는 솔직히 어디에 너는 복리야 그러면은 복리야 너는 1번 2번 어디에 확률 한마디로 높게 쳐줄래 어디에 걸래 라고 했을 때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첫 번째 확률처럼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확률처럼 될 것 같다. 첫 번째 확률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확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확률은 뭐예요?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전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크게 나오는 거. 이게 반복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주황색 이평선까지 어때요? 눌리고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전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대폭락이 나오는 시나리오. 저는 좀 이렇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복리야 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 5월 달에는 한번 TGA 잔고 흐름이 감소한다. 한마디로 뭐예요? 시중으로 돈이 풀린다. 시중으로 돈이 풀린다는 거예요. 시중으로 돈이 풀린다. 이거거든요. TGA 잔고가 반등한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풀린 돈을 미국 안으로 한마디로 정부가 다시 돈을 빨아들이는 진공청소기처럼 돈을 다시 곳간 안으로 쌓아두는 걸 말을 합니다. TGA 잔고가 떨어지면 어때요? 돈을 뿌리는 겁니다. 민간은행에 시중에 돈을 뿌리는 거예요. 유동성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6월 초중 6월 하순에서 7월 달은 TGA 잔고가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TGA 잔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돼요. 5월달까지는 TGA 잔고가 감소하는 흐름이 돼서 유동성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한마디로 코인 자산, 위험 자산이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TGA 잔고 흐름이 오히려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TGA 잔고가 증가된다. TGA 잔고가 쌓인다. 이러면 어때요? 유동성이 감소가 됩니다. 유동성 지속 감소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GA 잔고가 증가한다. 한마디로 유동성이 축소된다. 한마디로 M2가 감소한다. 한마디로 코인 가격이 하락한다. 왜? 유동성이 축소가 된다. 유동성이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M2도 감소한다. 결국에는 코인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얼추 시나리오가 맞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얼추 시나리오가 맞다라고 봐요. 저는 어떤 식으로 차트 분석했을 때 이 패턴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패턴이 어때요? 재차 한번 올려주고 조정받는 시나리오. 이러면은 TGA 잔고가 감소를 해서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받는, 대략적으로 6월 내지 7월달 조정받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큰 대폭발이 나온다. 이게 좀 시나리오가 좀 이어집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랑 이어진다. 재차 한 번 더 고점을 높여준 후에 그 다음에 큰 하락이 나온다. 조정이 시작이 된다. 언제? 대략 6월에서 7월. 한마디로 크게 봤을 때는 6월달에 조정 올 확률이 크다. 6월달에 조정 올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틀렸다면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그냥 쭉쭉쭉 올라가겠죠. 어떤 식으로?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어떤 식으로? 주황색 이평선까지만 눌리고 주황색 이평선까지만 눌리고 그냥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쭉쭉쭉 뻗어 올라쳐주는 그림이 나오겠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틀린다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확률처럼 될 확률이 크다고 봐요. 첫 번째 확률처럼 될 확률이 크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복리하면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데 라고 했을 때 현물은 그냥 냅둔다. 언제까지? 10월까지 냅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5년 10월까지 냅둔다. 복리가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은 반반이다.
확률은 뭐다? 50대 50이다. 한마디로 50%다. 이렇게 봐요. 왜? 첫 번째 확률처럼 되면은 알트코인이 제가 매수하는 현물이 어느 정도 크게 가격이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내가 한마디로 정고점 넣는 상승이 나온 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온다고, 대폭락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대폭락 말고 가격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확률처럼 간다면, 그러면 저는 손가락 빨아야겠죠. 그러면은 저는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 그래서 현물은 어차피 뭐다? 청산 가격, 청산가라는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25년도에 알트 부장이 온다는 가정하에 저는 그냥 냅둘 예정입니다. 만약에 내가 청산가가 있는 선물 매매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2025년도에 알트코인 부장 한 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알트코인 부장 왔을 때 엄청 뜨거운 부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물을 물리더라도 그냥 냅두겠다. 한마디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세게 온다 한들 그냥 쳐맞겠다 이겁니다. 어차피 기다리면 오르는데 뭐하러 일거일투 경거망동하냐. 경거망동할 필요 없죠. 그래서 저는 현물은 그냥 냅둘 예정이고, 비트코인 선물하는 거는 그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때요?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차트를 좀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떤 식으로? 보시면은 얘가 정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오겠죠. 보시면은 여기 바닥에서 대략 103K에서 전 고점 111K 넘는 상승이 나와. 대략 115K까지 올라간다 칠게요. 115K까지. 여기 구간이 115K. 그 다음에 더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크게 빼는 가격 조정이 나올 것 같다. 대략 어디까지? 이 첫 번째 매물대가 있는 데까지 이 첫 번째 매물대가 있는 데까지 가격을 좀 세게 뺄 것 같습니다. 대략 94K까지 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면 저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나온다면 대략 115K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또는 대폭락이 나온다면 대략 이 가격 종착지가 대략 94K, 많이 빠진다면 대략 93K 부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다. 심플하게 말해서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둘 중 하나다. 어떤 식으로? 심플하게 말을 할게요. 눌리고 정고점 넘는 상승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대폭락. 보시면은 주황색 이평선, 노란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전고점을 넘는 큰 상승 나온 이후에 큰 하락 나오는 이 시나리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그냥 부장 오는, 그냥 대략적으로 주황색 이평선까지 눌리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직방으로 부장 오는 그런 흐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냐, 대략 25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어때요? 거의 M2 공급을 하는 정책이 많다. 한마디로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요? 금리 인하라는 호재가 있고, 두 번째 감세 정책, 세금을 감해주는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정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SLR, 한마디로 은행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하반기에는 코인 시장이 정말로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쯤은 알트코인 부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금리 인하, 감세 정책, 스테이블 코인 정책, SLR, 은행 규제 풀어주는 이 정책이 대략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저는 최소 못해도 부채 한도가 협상된 이후에 대략 25년 8월에서 대략 9월쯤 봐요. 8월에서 9월쯤. 왜?
많은 전문가들이 부채 협상을 대략 7월 달에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7월 달에. 한마디로 이때 뭐요? 관세도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큰 그림이 나올 것.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스토리상 한마디로 미국 정책 스토리상 어때요? 스트레이트로 바로 부장이 오기는 힘들다라고 전 생각해요. 스트레이트로 바로 부장 오기는 좀 힘들고 어떤 식으로 대략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스트레이트로 바로 부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6월 달에는 어느 정도 좀 눌림이 있지 않을까.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금리 인하, 감세 정책, 스테이블 코인 정책, SLR 규제 풀어주는 그런 정책 이게 다 대략 25년 하반기에 8월, 9월, 10월 한마디로 25년 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25년 8월, 9월 달 이때가 진짜 진정한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전까지 6월달, 7월달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더 좁혀보면 25년 6월달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부채 한도 협상이 대략 7월달에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선반영돼서 6월달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관세도 어느 정도 7월달에는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정책 그 다음에 경제 흐름상 어느 정도 차트랑 좀 대입해서 맞다. 어떤 확률이 첫 번째로 가는 확률이 어느 정도 미국 정책 특정상 시기상 좀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처럼 되지 않을까. 첫 번째 확률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다. 그런 좀 보고 있다.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이 103K 부근에서 대략 115K까지 올라온 이후에 다시 한번 대략 94K 또는 93K까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알트코인 부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알트코인 부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부장은 솔직히 저는 기준을 어디로 보냐? 저는 기준을 에이다라고 봅니다. 에이다. 이더리움도 아니야. 저는 알트코인 부장 시작을 저는 기준을 에이다로 좀 보거든요. 왜? 에이다랑 시점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SMA 뭐냐? 단순 이동 평균선. 이 빨간색 선이 뭐예요? 본인님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적어드릴게요. 단순 이동 평균선입니다. 200일선. 200일선이거든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트코인 부장은 대략 이 200일선을 넘었을 때. 그래서 2021년도는 200일선을 넘고 이런 식으로 큰 부장이 왔죠. 엄청나게 뜨거운 큰 부장이 왔다. 그죠? 이때가 진정한 알트코인 불장이었습니다. 대략 언제? 2021년도 때 엄청 뜨거운 알트코인 불장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대략 2025년도에 8월 내지 9월 달에 엄청나게 뜨거운 알트코인 불장이 이렇게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어디 넘어줘야 된다? 보시면은 여기 200일선을 넘었을 때 200일선 넘었을 때 이때 알트코인 부장이었죠. 대략 23년도 10월 달에 알트코인 부장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 10월 달에 알트코인 부장이 왔었다. 그리고 2024년도 11월 이때 알트코인 부장이 왔죠. 이때가 언제냐? 24년 대략 11월 알트코인 부장이 이때 왔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알트코인 부장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에이다가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줬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겨줬을 때 진정한 알트 부장이 온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부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알트코인 부장이 오지 않았다. 200일선을 넘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다가 200일선을 넘는 상승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에이다가 아직 200일선을 넘는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바닥이다.
현재 어디냐? 에이더로 쳤을 때 대략 여기 이 박스권 구간, 현재 이 박스권 구간 안에 위치해 있다. 현재 이 박스권 구간 안에 위치해 있다. 현재 우리는 이 박스권 구간 안에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완전 바닥 구간이다. 현재 알트코인 지금 상태는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현재 바닥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에이다가 아직 알트코인 부장이 아닌데, 완전히 알트코인 부장이 아닌데도 많이 오른 코인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코인? 버추얼 프로토콜. 이런 코인은 괴물이다. 괴물. 돌연변이, 변종이다. 왜? 보시면은 벌써 400% 올랐습니다. 400% 올랐다고요. 벌써. 에이다는 반면에 에이다는 몇 프로 오른 줄 아세요? 에이다는 알트코인 부장이 아닌데 바닥에서부터 현재 57% 올랐거든요. 57%. 근데 버추얼 프로토콜은 400% 올랐어요. 400%.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알트코인 부장이 아닌데도 400% 오른 코인이 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이런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뭐 한 200%, 300%, 400% 오른 코인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뭐 전설의 포켓몬, 전설의 코인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코인이 존재합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매집을 하셔야 된다. 왜? 이런 코인들이 대장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저는 이런 코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코인들이 대장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대장주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버추얼 프로토콜 대장주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절대적으로 추천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추천이 아니다. 추천 절대적으로 아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이거를 매집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코인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겁니다. 버추얼 프로토콜 이런 코인들이 대장주로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에이다가 아직 알트코인 부장이 아닌데, 한마디로 에이다가 알트코인 부장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그런 척도, 기준, 그걸 알려주는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에이다가 200에서 넘었을 때 알트코인 부장이었고 200에서 넘었을 때 알트코인 부장이 왔었다고요. 근데 에이다가 아직 200선을 넘지 못했다는 건 알트코인 부장이, 진정한 알트코인 부장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 아직 펌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알트코인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도 버추얼 프로토콜처럼 이렇게 한마디로 변종인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종인 애들 400% 올라간, 바닥에서 벌써 400% 올라간 이런 변종스러운 알트코인이 있다. 이런 코인들이 저는 대장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 코인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코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알트코인 부장은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적 분석으로 봤을 때 에이다 코인이 200선 넘겼을 때 이때 진정한 알트코인 부장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적 흐름으로 봤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정책상 언제? 25년 하반기 대략적으로 8월 내지 9월에 몰려있다. 한마디로 뭐가 몰려있어요? 호재 뉴스가 많이 몰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흐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5년 8월달 9월달에 저는 알트코인 부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에이다 코인이 대략적으로 여기 200선을 넘겨줬을 때,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에이다 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넘겨줬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겨줬을 때, 그때 진정한 알트코인 부장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코인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복귀도 말씀드렸고요. 비트코인 단기적 분석, 장기적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략 알트코인 부장이 언제 올 것인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리가 비트코인 단기적 흐름, 장기적 흐름, 알트코인 부장은 언제,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6월 2일 오전 10시
8분이고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찍고 마친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